KT 자회사 알뜰폰을 쓰는 이모 씨. 지난 4일 아침 휴대전화 카카오톡이 로그아웃돼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날 새벽 0원이었던 소액 결제 한도가 100만 원으로 늘었고 문화상품권 20만 원어치가 결제돼 있었습니다. 한도가 100만 원으로 풀려 있는 걸 보고 나서 좀 불안했어요. 잠을 자기 전에도 소액 결제를 확인하게 되고. 이 씨가 살고 있는 경기 광명에서만 비슷한 피해 신고가 61건, 뒤이어 인근 서울 금천구에서도 13건이 접수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KT나 KT통신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이용자들로 소액 결제로 문화상품권이나 교통카드 충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접 지역에서 같은 통신사를 이용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아직까진 악성 코드 등 스미싱 피해 흔적도 찾지 못해 새로운 방식의 해킹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 조금 치우쳐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반적인 해킹 피해하고는 조금 양상이 다른 상황은 분명한 것 같고요. 거기다 서울 관악구와 영등포, 경기 부천 등에서도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갑자기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상품권 결제가 됐다고, 모바일 상품권 결제가 됐다고 엄청난 카톡이 오는 거예요. 경찰은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관련 업체들을 상대로 자료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KT 측은 결제 한도를 10만 원으로 줄이고 피해 금액이 납부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경기 광명에서 KT 알뜰폰을 사용하는 류모 씨. 지난 4일 밤 휴대전화 앱에 뜬 결제 알람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소액 결제로 99만 6천 원이 결제된 겁니다. 문자 인증을 거쳐 문화상품권을 구매했다고 돼 있었는데 인증 문자는커녕 결제 문자도 받지 못했다는 게 류 씨 설명입니다. 악성액 검사도 해봤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저 지금 맨날 은행 들어가서 돈 잘 있나 확인하고 있어요. 류 씨가 사는 경기 광명, 서울 금천에 이어 부천에서도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 5건이 접수됐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부천 괴안동의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데 지난 1일과 2일 새벽 모바일 상품권이 구매되거나 교통카드가 충전되는 소액 결제 피해를 봤습니다. 9월 1일에 11시 한 10분쯤에 상품권 같은 게 결제됐다고 카톡이 왔어요. 그거 보고 있는 과정에 카톡이 로그아웃 됐어요. 경찰은 부천의 피해 사례가 앞선 사례들과 유사성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피해 의심 신고가 잇따르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간합동조사단을 꾸리고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혼란을 틈탄 스미싱 공격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기관 사칭을 한다거나 경찰 사칭을 하는 스미싱이 또 진행될 수 있으니까 이제 사용자들이 주의를 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라는. KT 측은 현재까지 개인정보 해킹 정황은 없다면서 피해 금액이 납부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KT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지금 소액 결제 피해가 집중 발생하고 있는데 그 소액 결제 피해 모아보니까 꽤 큰 돈이었습니다. 먼저 피해자들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한도가 100만 원으로 풀려 있는 걸 보고 나서 좀 불안했어요. 잠을 자기 전에도 소액 결제를 확인하게 되고. 갑자기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상품권 결제가 됐다고, 모바일 상품권 결제가 됐다고 엄청난 카톡이 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74명, 피해액이 5천만 원에 달한다는데 이게 어떤 방식인 거예요? KT 소액 결제 피해 사태는 지난달 26일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광명과 서울 금천구 일대에서 새벽 시간대에 집중해 발생했습니다. 특정 지역의 새벽 시간대. 소비자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자신의 휴대전화를 통해서 소액 결제가 이루어졌고 이 소액 결제로 상품권과 교통카드를 무단으로 구매하는 사태가 벌어진 또 그럴 것입니다. 수가 있죠. 너무나 신기하다고도 할 수 있는 사태인데 네. 이어서 서울 영등포구에서도 유사한 피해가 발생했지만 이 사건은 피해자가 신속하게 거래를 취소함으로써 실제 대금 피해는 보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부천의 경찰서에도 5명의 피해자가 유사한 사례를 신고하고 나섰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지역에 지금 일단 접수가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그 지역만의 문제인가 또 예를 들면 대리점에서 정보가 새인 건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지금 어떤 가능성을 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피해자들의 연령대, 휴대전화 기종, 개통 대리점이 제각각이고 이 링크를 접속하거나 앱을 설치하는 사실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경찰은 특정 지역, 특정 시간대에 동시다발적으로 소액 결제 피해가 발생한 것은 사상 처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찰은 통신사, 결제 대행업체, 상품권 판매 업체 등을 상대로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인 인증 앱인 패스 조작 정황이 발견되고 있는데 패스, 즉 본인 인증을 위해서 패스를 가동하였을 때 인증이 이루어지죠. 네네. 소비자는 패스 인증 조치를 실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증 내역이 남아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는 인증 메시지가 도달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일부 소비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카카오톡 계정이 강제 로그아웃되고 같은 전화번호로 재가입된 정황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토대로 사용자와 앱 사이의 정보통신을 중간에서 설치하는 중간자 공격이나 복제폰 사태가 아니냐 하는 추정도 나오고 있는데 복제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사용자의 유심 정보뿐만 아니라 관련 개인 정보를 모두 다 획득해야 합니다. 가능성이 다소 낮아 보이고 이 사건은 특이하게도 유사한 사건이 병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카드와 상품권을 구매한 경우에는 사용하기 마련이고 사용하게 되면 거래 내역이 남게 되고 그렇죠. 이를 통해 IP 추적이 쉽게 이루어집니다. 조만간에 이 가해자를 발견하는 조치는 쉽사리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발생 원인은 아직까지도 오리무중입니다. 경찰도 그 원인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슨 보통 스미싱이나 이런 보이스피싱 같은 건 피해는 뭔가 누르고 들어가서 내 정보를 어떻게 건네다가 와중에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지금 하지 빠져나가니까 않았습니다. 좀 예, 예. 황당한데 통신사 KT 측에서는 뭐 대책 마련 방법이 있나요? 일단 일시적으로 소액 결제 한도를 10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축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신고를 할 경우에는 대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취하고 비정상 패턴을 감지하는 등의 나름대로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관련 유사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일단 뭐 피해 금액을 통신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 또 피해 원인 어떻게 제대로 밝힐지 그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지금 추적을 해봐야겠습니다.